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미분양 통계는 위험 수준입니다. 작년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1년 전에 비해 거의 4배 증가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건설사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위가 아니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은 초기 하락장의 모습으로 더 심한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58,02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총량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11월 미분양은 전월 47,217가구에 비해 22.9% 급증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미분양이 1만 가구 넘게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1만 1,788가구 이후 6년 11개월 만입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말 한 포럼에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 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택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넘으면 시장 붕괴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에서 결국 이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가구로 7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 1만 7,710가구보다 거의 4배, 증가율로는 284% 급증한 것입니다. 정부가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1년 만에 미분양이 2배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작년 이전까지 최고 증가율은 2008년에 47.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4배가 됐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건설사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위가 아니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7,518가구로 1년 전 7,449가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9년 3월에 5만 1,796가구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전체 미분양에서 악성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전체 미분양 규모가 지금과 비슷했던 2013년 7월엔 미분양 6만 7,672가구 중 39.2%인 26,52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당장 공기업이 나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기업들의 분양가 인하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1월 말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373가구로 전월 대비 36.3% 급증했습니다. 인천이 1,666가구에서 2,471가구로 한 달 사이 48.3% 늘었고 경기는 5,080가구에서 7,037가구로 38.5% 늘었습니다. 서울은 전월과 비슷한 865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47,654가구로 20.3% 늘었습니다. 울산이 1,414가구에서 2,999가구로 한 달 새 112.1% 급증했고 충남 77.7%, 충북 52.0%, 전북 41.1%, 대전 34.9% 등도 미분양이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1만 1,700가구에 달합니다. 지난달에 비해 또 870가구 증가했습니다. 분양 단지별로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들도 미분양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하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에서도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 SK뷰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가 단 6명에 그쳐 결국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인천 영종 A60블록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659가구 모집에 57건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집 가구 대비 신청자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 단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을 먼저 실시했는데 신청자가 더 적었습니다. 573가구 모집에 16건만 접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최근 분양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상당수가 악성 미분양으로 대거 전환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주택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값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값이 훨씬 가파르게 내리면서 매매 가격 하락세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11월 아파트 전세값은 전국 마이너스 2.36%, 수도권 마이너스 3.21%, 서울 마이너스 2.89%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가격보다도 하락률이 컸으며 역시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또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한 달 전보다 1.14% 내린 5억 9,96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을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2020년 상반기 4억 원대에서 작년 2월 처음 6억 원을 돌파했고 9월에는 6억 2,68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 전세 대출 중단 등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한 끝에 6억 원 벽이 깨졌습니다. 전세 중위 가격이 6억 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작년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0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전월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12년 5월 51.9% 이후 가장 낮습니다. 전세가율이 52%라는 건 매매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7년 5월만 해도 73%에 달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장기간 횡보하면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더 내렸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998년 5월 이후 최대 폭인 3.98% 떨어졌습니다. 전세값 약세는 집값 약세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꼽힙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 입장에서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면 초기 비용이 커져 매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돈이 많아서 쉽사리 집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갭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바닥이 멀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상 집값 회복은 시기상조라며 주택 매수를 고민 중인 수요자라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전세값 부진의 원인은 집이 워낙 팔리지 않으니 급하게 처분하려던 아파트 매물까지 전세 시장으로 유입돼 매물이 급증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5일 기준 54,587건으로 석 달 전에 비해 48% 늘었습니다. 수도권 전세 매물은 14만 건에 육박합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금이나 대출 이자 때문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호가를 계속 내리고 있지만 좀처럼 거래가 안 되니 포기하고 전세 세입자라도 드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세 수요는 소멸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시중 전세대출 금리가 7%대로 치솟은 탓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선 규제를 추가로 더 푼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라며 오랜 침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은 초기 하락장의 모습으로 더 심한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다른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달하고 최근 집값 추가 하락이 유력한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 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즘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친 듯이 올랐으니 미친 듯이 내려가는 것이 순리지. 집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한다며 3기 신도시를 여기저기 수십만 채 짓겠다 했는데 어째 집이 부족한데 전세값이 폭락할 수 있나? 3기 신도시 꿈도 꾸지 마라. 대한민국 부도 난다. 이래서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거였구나. 전세제도 옳고 그르냐는 나중에 따지고 전세값 안 돌려주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범죄자와 동일 취급하도록 해야지 않을까 합니다. 집값은 감가 상각이 되기에 시공가의 물가 수준이 평균이 되어야 한다. 지역적인 것은 차이가 있어야지만 지금은 거품이 많다. 오를 땐 좋았지. 부동산은 팔아야 돈인데 집값이 오르니 돈 벌었단 착각에 높여받은 전세금은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제 어쩌나.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이거나 집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없음. 지금 10대, 20대는 더욱더 좋은 소식이네요. 집값 정상화 과정이라 봅니다. 담합으로 집값 폭등시킬 때 영끌이니 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위화감 조성시킬 땐 이런 상황을 왜 예측 못했을까요? 대형 건설사 여러 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사면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